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3월 8일 월요일입니다. 제가 이 앞번에 한 40분 이상 녹화를 했는데요. 오디오가 잘못돼 가지고 다시 합니다. 그래서 얼른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30포인트 빠졌고요. 3,000포인트가 붕괴되었습니다. 코스닥은 2% 빠져가지고 904 초반까지 왔는데 직전 저점 이탈 직전에 있습니다. 아침에만 해도 주말 미증시 강세 이런 영향으로 올랐다가 우리 시간으로 11시 직후에 그 직후에 중국 상해 증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수급도 뒤집어지고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장이 우리 시가는 미국장이 만들고 장중 흐름은 중국 상해가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시장 오르내림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데 외견상 꼭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여러분 보이는데요. 결과적으로 이거 조금 이따 보고요. 제가 지금 조금 빨리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 보시면 이건 프로그램인데요. 오전 이후 쭉 빼버렸고요. 여기서 그 외국인 연물도 보시면 11시 직후입니다. 요거 직후. 이게 한 530원인가 얼마인가 사다가 순매수에서 매도로 가버렸고요. 기관도 조금 줄이다가 물론 순매도였습니다. 여기서도 본격적으로 때려버립니다. 이게 몇이냐? 요 11시 직후예요. 그 다음 외국인 선물도 쫙 때려버리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보면은 초반에 올랐다가 자글자글 하다가 여기서부터 쫙 빠져버립니다. 빠져버리고요. 코스닥 마찬가지고요. 외국인 기관. 그리고 외국인들은 주로 금융업, 철강, 이런 걸 샀습니다. 그리고 철강이 상승률이고요. 금융주, 미국도 금융주들이 좀 괜찮고 한데, 이건 뭐 상식적으로 하시는 그대로 금리가 올라가면 금융업종이 수혜를 봅니다. 그래서 금융보험, 운수장비, 이 조선주하고는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업종별로 보면, 은행이 1위, 철강, 금융, 보험, 이렇게 통신지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정보기 이런 것들이 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일봉은 진짜 좀 그런데요. 사실 저는 오늘 장이 좀 오를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선물도 롱 포지션을 오버나이트 하고요. 그 다음에 오전에도 올라가다 좀 흔들기는 해도 미증시가 국제 수익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이제 수익률이 밀리면서 많이 땡겼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외국인들 매수도 일단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변 증시도 일본, 호주 할 것이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흔들어도 약간 상승 쪽으로 좀 보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10시 25분 이후에 중국 상해 보자 했는데 상해가 올랐어요. 1% 이상 정중에 오르다가 우리 시간 기준으로 11시 직전, 상해 기준으로 10시 직전부터 밀리더니 쫙 빠져버립니다. 그래 2%나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따라간 꼴이 되었고 수급도 방금 보신 것처럼 11시 지나고 그냥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 어제가 26 변화일에 13 고점에서 아래수임이 길게 달아놓고요. 아침에 시가 갭 상승이 양봉이라서 이것만 했으면 상당히 이쁜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시가 깨고 저점 깨고 코스피도 시가 깨고 저가는 깼는데 아주 그냥 종가 밑으로 내려갔죠. 엉망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 미국 나스닥 선물이 1.9% 이상 2% 가까이 빠지다가 지금 조금 돌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은 보면 올라있네요. 유럽은 올라있습니다. 그 다음 미국제 수익률인데 이걸 제가 이 앞에 지금 열심히 녹화를 했다가 지금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말이 좀 빠를 수 있는데 빠르다 싶으면 속도를 내주시고요. 지루하면 빨리 하세요. 자, 지난번에 보시다시피 요거 11일, 요거 11일, 요거 11일, 이래가 이날 상투 쳤죠. 그죠? 그러고 나서 11, 12, 13, 14, 15, 16, 17, 일목이 17 기본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따지면 26 플러스 1을 올랐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지금 16.14보다 16.26으로 조금 올랐다가 주점에도 추세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단기로는 어쩌면 여기서 살짝 쉬어갈 가능성은 없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일수로는 방금 보신 것처럼 16과 이런 날들이 좀 걸리거든요. 왜 좀 걸립니다. 33은 지나갔고요.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7이네요. 40, 41, 42, 43, 44. 이것도 지나갔고요.
예. 미국 지수율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제수익률이 16.26에서 15.5로 올라갔다가 조금 밀렸는데 미국은 나스닥은 장중에 2% 이상 빠졌다가 저점 대비 한 4% 정도 돌리면서 맞췄거든요. 그래놓고 오늘 장중에 시간에 나스닥 선물이 빠지더니 아까 마이너스 거의 2% 가까이 떨어지다가 지금 조금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지수율의 문제입니다. 미국 지수율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1일 변화율에서 떨어질 때 이거 조정이 너무 얕다. 이것이 올라가면은 증권시장은 떴다가 빠질 위험이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국제수익률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얼른 소개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 뭐냐면 이건 하나 투자 자료인데요. 제가 출처를 밝혀야죠. 이 자료 보면 국제수익률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그런 분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이재만 씨가 쓴 건데요. 이걸 여러분 다 보시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미국 지수익률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물론 안 좋습니다. 악재인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2.24% 10년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이 2.24보다는 지금 낮아요. 낮은데 2013년하고 16년에 보니까 이 국제수익률이 기대 인플레이션 이 비율보다 더 추월해버리니까 그 뒤는 오히려 정부시장이 올라가더라. 그 이야기가 여기 결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국채 수익률의 상승에 대해서 두려움을 할 것이 아니다라는 아마 그런 뜻으로 읽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잠깐은 보세요. 제가 좀 빠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채 수익률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S&P 500 미국 이제 지수죠. 지수고요. 그 다음에 회색 이게 보면 코스피입니다. 자, 1월달 들어가지고 조정 중에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미국채 수익률이 1월 지나가면서 1% 위로 치고 올라가 버립니다. 아시다시피 1월 8일하고 금요일, 1월 11일이 이날의 일목의 변화일이었잖아요. 그죠? 이날도 변화일이고요. 이건 큰 변화일이고, 이건 그 다음 변화일입니다. 이 이후로 조정 중인 건 아시죠? 지금 9주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미국 지수율이 올라가는 것이 분명히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하는데, 자, 이게 2013년으로 가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요즘 갑자기 경상도 사투리 이 말이 유행어라 그러던데요. 무슨 일이고. 경상도가 발음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거기 서포티지, 그런다. 서포티지를. 손 많이 간다, 손 많이 가게. 그러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앞뒤 맥락을 잘 모르실 거예요. 경상도에서 앞에 차가 스포티지가 서가지고 조금 이렇게 길막을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근데 무슨 일이고, 장이 무슨 일이고, 여기 한번 보세요. 참 뜬금없이 이야기가 나가죠. 막 던집니다. 2013년도에 보면, 2013년도에 보면 이 미국 지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제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 미국 S&P 500하고, 이건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거 하락 조정이거나 횡보 조정해요. 조정하는데 이게 보면은 미국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 비율이고요. 이걸 여기서 넘어가 버립니다. 미국 지수율이 여러분 더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장이 올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안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바탕에는 그거 같습니다. 이 금리가 왜 오르는지가 이유가 중요하죠. 이유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올라가면은 부담이 되고요. 여기서는 뭘까요? 경기가 회복이 된다는 거죠. 경기가 회복된다. 물가보다 경기가 더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주가는 뭘 쳐다봅니까? 경기를 쳐다봐요. 경기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경기를 쳐다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증시가 올라갑니다. 미국하고 한국 올라갑니다. 2013년에 예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대투 자료입니다. 참고될 듯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건 아니에요. 그 다음 2016년으로 가봅니다. 2016년으로 가보시면 여기도 보면은 이게 국제수익률입니다. 국제수익률 여기까지 쭉 올라오죠. 그죠?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올라가는 기간 동안 이 정권시장에 보면은 미국과 한국이 보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여기서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 이 비율하고 이게 추월이 일어납니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정부시장 올라갑니다. 그 뒤에 시차는 좀 두고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금리가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냐, 무슨 일이냐, 경기 확장, 회복, 예, 이거다 하면 증권시장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요 이야기 하나 보는데, 그런데 당장은 예, 미국 지수율이 지금 워낙 연동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단기론을 보면 어쩌면 여기 일수를 좀 채워놔서 흔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보는데, 증권시장을 쳐다봐서는 아주 이거 골치가 아프게 되었네요. 골치가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거 그림 지금 볼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중에 예, 이게 중국 상해 출발 직후거든요. 근데 11시 직전에 고점을 찍고 이게 살짝 밀립니다. 이때만 해도 등락했어요. 그리고 장중 고점이 한 1.14% 가까이 올라갔죠. 그죠? 여기까지는 괜찮았단 말입니다. 우리도 깔짝거리면서 여기는 올라 있었어요. 올라 있었는데 보면은 외국인 연물 440억 사고요. 500억 이상 삽니다. 11시 지나가면서 이제 기관 때리고요. 왼손을 깔짝합니다. 삼성전자 이미 좀 약화되고 있고요. 이때는 보세요. 일본도 지금 이게 상승폭 축소입니다. 1.3% 올랐다가 호주도 더 많이 올라 있었고요. 근데 상해 플러스 출발했고요. 대만 올라 있고 우리도 올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 우리 보세요. 11시 직후부터 이제 떨어지십니다. 꺾어지기 시작합니다. 요 11시 마디 있는데 지나가다 그냥 때려버립니다. 그냥 때려버리고요. 자, 상해 지수 보세요. 상해 지수 11시 직전 여기서 고점 찍고, 우리 시간 11시, 현지 시간 10시. 그냥 두들겨 패면서 이제 이게 마이너스 전환됩니다. 자, 장중에는 우리가 상해 많이 따라간다 그러죠. 그런데 상해 안 따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해가 빠지거나 말거나 우리는 외국인 기관이 사버리면 되죠. 근데 같이 팔아요. 그러니까 지수 떨어집니다. 삼성전자 떨어지고, 이 바람에 오늘 양으로 갔다가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상해가 이렇습니다. 나중에 마이너스 2%까지 빠집니다. 이건 오후장 와가지고 더 빠지는 거고요. 네, 이게 문제입니다. 상해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예, 장이 이제 뭐 이상하게 가서 제가 한 번씩 불러옵니다. 이럴 때 되면 제가 요건 못하고 양변쯤이네. 태국의 쌍욕 선수라고 있습니다. 192점 141승이니까 뭐 잘하는 친구네요. 잘하는 친구입니다. 그죠? 예, 잘하는 이름이 쌍욕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마 요건 못하고 한 번씩 가다 이 선수를 불러 올립니다. 예, 쌍욕 나옵니다. 나오라 그러면 나옵니다. 오늘 지수가 양으로 갔다가 음으로 두들겨 패가지고 이건 떨어지는 중입니다. 아침에 갭 상승 양으로 갔다가 코스닥이 마찬가지고요. 저도 사실 아침에 우리 시장이 아무튼 조금 이렇게 흔들기는 해도 올라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착각해 였습니다. 솔직히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지수율이 잠깐 흔든 정도인데 좀 빨리 돌아갔고요. 미국이 3일 급락 끝에 돌아가고 아침에 아시아 증시가 엄청나게 좋았고요. 초반에 외국인 매물 매수나 이런 것들도 보였고 상해도 좀 올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그것이 무참히 기대를 깨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그림 봐봐야 그렇고요. 지금 제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걸 전부는 이야기를 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오늘은 하락하는데 굉장히 좀 지저분한 하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공에서도요, 되게 지저분하게 엄들었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등락하되 시간이나 가격이나 괴선이나 그 맥을 타줘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건 202평입니다. 200이나 223평 가져오면 되는데요. 이건 장중 200T이고요. 그러니까 11시 직후에 엎어버렸잖아요. 이거 안 된다니까요. 요걸 깨면 안 된다니까. 그 다음에 여기 그리는데, 그 다음에는 돌파가 나오고 쌍봉 찍고 빠지고, 돌파 나오고 쌍봉 찍고 빠지고, 굉장히 지저분하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매끈하게 그냥 추세가 쫙 가야 매매가 쉬운데, 다만, 5분봉으로는 기준선 걸리고 이러면서 갔습니다. 종반까지. 그리고 쭉 빠지면서 맞춰버렸고요. 제가 지금 얼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이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약장사도 아니고, 이걸 보시고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저 네이버 카페에서 회원가입 하시는 분은 하실 수 있는데, 저도 연구 목적, 그리고 여러분 공부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미래 예측 발표는 좀 조심스러운데요. 주말 되면 일수들이 겹칩니다.
주봉으로 제가 한번 가볼게요. 주봉으로 가보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냥 한쪽 귀만 듣고 그냥 쭉 가다가 주말 주초 지나고 다음 주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자, 저희 영상을 뭐 근래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전에부터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제가 6월 8일 첫 상투 친다 그랬고요. 여러분 이건 제가 뭐 이 앞에 녹화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번 지금 녹화했다가 다시 하면서 말이 좀 빨라졌는데요. 목도 잠기고. 그리고 조정받고요. 오면서 제가 추석 지나고 3주 조정받는다 그랬고요. 11일부터 올라간다 그랬고 1월 초순까지 올라간다 그랬죠. 이 정도 폭으로 올라갈지 몰랐다 그랬고요. 여기 이제 1월 8일하고 1월 11일이 변화일이 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기본은 저는 이렇게 조정받는다고 봤더랬어요. 그리고 조정받으면 언제 그랬죠? 제가 3월 초순 그랬을 겁니다. 3월 초중순 이야기했죠. 그게 지금 온 거예요. 그게 지금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졌던 생각은 일단 틀렸는데 가격 조정이 오고 그게 3월 초순이면 끝나고 그때부터 다시 간다였습니다. 그게 원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투는 쳤는데 여기서 시간 조정을 했고요. 여기처럼 가격은 큰 조정 없이 지금 어떻게 변곡점이 왔습니다. 여기서 못 뒤집으면 그 다음 정거장으로 갑니다. 가는데 저는 여기라고 일단 봤던 겁니다. 그 다음 이 안에서 보면 이게 42일 걸려요. 이게 44일을 걸립니다. 자, 이게 다 9주잖아요. 이게 42일 가면 이게 주말에 와요. 그리고 9주입니다. 9주. 기쁘다 9주 오셨네가 아니라 9주간이 이제 주봉이 9개가 왔습니다. 일목에서 이 마디절자를 씁니다. 1절이라고 합니다. 9가 1절이에요. 이거 세배하면 26이 1기이고요. 제가 마우스를 글을 쓰기 때문에 글자가 좀 난해합니다. 52는 2기예요. 그리고 작년 3월 이 바닥이니까 지금 3월 딱 52죠. 만약 여기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12주 걸리고 이게 12주 올랐거든요. 장편듣기 합니다. 그럼 12주 또 가봐야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안 보여드리지만 몇 가지 변화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반등 고점 2월 16, 17 이것도 제가 변화일 불러드렸죠. 이거 이미 불러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찍고 지금 빠지는데 솔직히 저는 이제 현선물을 갖지 않으니까 해물하시는 분들은 욕하실지 몰라도 이게 확 빠져버렸어야 매도 수익을 많이 내는데 그게 안 나왔어요. 이렇게 깔짝거려 가지고 애를 먹이다가 갔고요. 그 다음에 2월 16, 17일에 왔던 변화일을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지금 앞에 한참 녹화를 해놓고 지금 또 하느라고 지금 목이 잠겼습니다. 그림이 왜 이리 움직여? 왜 이리 움직여? 일수가, 예, 한번 보세요. 226 변화일이요. 17일 와 있죠. 2월 17일 와 있죠. 그죠? 여러분 보이시죠? 26일이 하고 여기 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서닥다오. 그건 지금 여기서는 그냥,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넘어가고요. HDS를 꺼버렸네요, 것에. HDS를 켜야 되는데. 그냥 가겠습니다. 여기 하여튼 일수가 여러분, 제가 다 일일이 기억을 하니까. 미국은 월요일이 저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확히 52일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가 42일이고요. 여기서 여기가 몇이냐? 52일이에요. 이게 12주고요. 미국은 이게 12주예요. 여기 12주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그죠? 제가 그림을 복잡하게 그렸는데 그 당시 우리는 19일이 바닥이지만 미국이 23일 월요일 바닥이라서 여기서부터 변화일 잡는다면서 여기까지가 52일이에요. 주봉이 12주예요. 이게 6월 8일 상투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9주에 며칠?
이건 4일이에요. 요건 42일이에요. 9주예요. 작년 1월 상태에서 3월 19일까지가.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주? 12주. 그러면은 12주가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3번 반복됐죠. 9주는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이번에 3번째 오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1도 42일 계산해 보세요. 이게 주말에 와요. 주말에 옵니다. 이게 코스닥은 1월 8일 상투고 코스피가 1월 11일 상투고요. 그러면 옵션 만기하고 여기 딱 주말에 딱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리듬이 맞다면 만약 올라오고 있었으면 상투 찍고 내려가고 있으면 이거 바닥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아왔던 그림이 정확하게 반복된다면 여기서 조정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안 끝난다. 그 다음 또 빠진다. 그럼 이게 이제 그 다음 정거장으로 연장이 됩니다. 연장이 됩니다. 아무튼 저는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월요일부터 벌써 이런 소리 해가지고 이게 뭐 나중에 가서 구라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근거 없이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다른 이벤트나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에요. FOMC가 지금 다음 주 초에 바로 오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수로는 현재 저는 이렇게 잡아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을지 않을지는 나중에 가보면 되죠. 뭐. 그리고 예측보다는 대응이니까 내가 이런 예측을 세워놓고요. 그 뒤에 가서 실제로 정말 뒤집어지는지 아니면 하락 연장파가 걸리는지 가속화가 붙는지 그건 뭐 가서 보면 되겠죠. 예.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아니라 저는 나름 이렇게 이제 일단 뭐 가설처럼 이렇게 세운 겁니다. 예, 세운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됐습니다. 제가 오늘 좀 빠르게 이야기가 갑니다. 한번 설명을 했다가 좀 다시 하는 바람에 기운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앞에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다 지나가 버렸네요. 주옥 발음을 빨리 하면 안 됩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유럽 떠다가 좀 밀리는 것 같네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마지막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요 앞 시간에 제가 일목균이렇게 원전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전화가 좀 오는데 이거 5679는 이건 딱 한 질 남았습니다. 한 질 남았습니다. 이 5679는 최종문이 나온 지가 40년이 이제 만 넘어가고요. 야, 일본에서도 구할 수도 없고 이래서 이거는 좀 희귀본입니다. 이래서 사고는 국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균형표 강의로 가면 이건 영상으로 지금 제가 유튜브 하고 있죠. 그죠? 이건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했던 걸 녹았던 비디오고요. 그 다음에 TV에서 했던 24강 그 외에 이런 식의 아예 자료를 올려놓고 육성을 해서라는 게 이게 전부 그 파일입니다. 1권, 2권, 3권 주간편, 4권 행보편, 그 다음에 일목균육교 사사기대노부가 쓴 연구서, 제가 쓴 실전편, 분량이 엄청나게 많죠. 그 다음에 제5권 종합편까지 원전 가기 신청을 하면 이걸 보내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사실은 제가 이 앞 녹화를 하면서 뭐 종목하고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말씀했는데 좀 잘라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면요.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 이제 2020년 3월부터 해가지고 정보시장이 올 1월 달까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기에 생존 투자 안 하다가 이 시기에 투자를 하신 분이라면 뭐 어지간하면은 수익이 좀 잘 났겠죠. 혹은 아주 많이 났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본인이 그러니까 시장이나 종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좀 철저한 분석이나 연구 없이 본인이 연구했다고 하지만 좀 얻어걸린 조금은 운빨에 따른 그런 투자였다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앞길에 죄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2000년에 그저 Y2K 그러면서 IT 버블 붙었지 않습니까? 이때는 뭐 난리였죠. 신규 등록하면은 종목이면 상한가 기본이 뭐 10방 이상 가고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무상증자 하면은 따블 나버리고요. 다음이나 장미디어 무상 받아가지고 뭐 바로 따블 나오고 이럴 때입니다. 따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직장 다니던 사람들이 이거 해보니까 이거 뭐 아주 웃었거든요. 예?
한 달 뭐 빼빠지기 직장 다니까 월급 뭐 기백 뭐 이런 식으로 받는데 이거 해보니까 이거 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너다섯 명씩 제 주변에서 여러 건 보던 겁니다. 오피스텔을 얻어가지고 돈을 객출을 해가지고요. 여기서 뭐 PC하고 세트 갖다 놓고 예 이제 매매를 합니다. 이런 그 이름도 거룩한 전업투자. 이 팀이 여러분 그 2, 3년 이내에 몇 개나 있었을까요? 예? 거의 대부분 올라갑니다. 왜냐? IT 버블이 거의 꺼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뭘 사든 제대로 올라가고 내가 분석했다 그러지만 하락장이면 분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펀더멘탈이 뒷받침이 되고 성장성이 뒷받침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좀 빠져도 그 위에 또 가요. 그렇지 못한 것들은 지금 새로운 기술이 영원히 그 가게 못 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셔가지고 이번 장에 동학개미다라고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예? 제가 일반 커뮤니티 가서 봐도 주식 이야기 엄청 나오고요. 조회수도 올라가니까 일반 신문들도 뭐 주식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냐 어떤 이런 기사들이 몇 개씩 올라와요. 이게 사실은 보면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내 돈 버는데 왜 비정상이라고 하느냐가 아니라 이런 식의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식의 폭이 예, 지속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쉬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이 뭐 이렇게 쉽게 나는 경우가 그렇게 오랜 투자 기간을 통해서 그렇게 예, 지속적으로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번에든 다음에든 그러니까 본인만의 어떤 기법이랄까, 예, 원칙이랄까, 특히나 돈이 되는, 예, 돈이 되는 기법이랄까, 원칙 이런 것이 확립된 상태에서 수익을 내고 확률을 얻어내고 이러면 좀 꾸준히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올라간 건 뭐다? 그냥 재수예요, 재수. 운이 좋아 그리 된 거예요. 그러면 장 빠지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제가 꼭 일목을 배우라가 아니라 저는 1989년도에 증권시장에 은행 다니다 넘어와가지고요 온갖 풍파를 다 겪었습니다. 이름하여 뭐 예? 산전, 수전, 공중전, 수중전, 우주전까지 예, 다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많은 명멸혈관 예, 투자의 고수 명인부터 시작하고 증권사에서 그 약정 이 잘하는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수없이 봤거든요. 그래서 원래 저희처럼 이렇게 오래 한 사람들은 좀 이제 조심스럽게 됩니다. 좀 조심스럽게 됩니다. 험한 걸 많이 봐가지고 조심스럽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번 장에 만약에 수익을 잘 내거나 했다면 축하드리고요. 그다음 이것을 어떻게 지키고 꾸준히 수익을 계속해서 내는 방법을 본인이 연구해서 만들어서 고착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투자를 하면 할수록 잃거나 또 장 좋으면 벌고 나쁘면 꼴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잘못되면 장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조금 벌다가 많이 빠지고요. 조금 벌다가 많이 빠지고요. 조금 벌다가 많이 이러면 나중에 보면 계좌 잔고가 마이너스 나 있습니다. 마이너스 나 있습니다. 그 뭐 저한테 와서 같이 해라 어쩌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예, 이번 장에 조정해 왔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균형표 이론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시장 흐름을 맥을 좀 짚어갔지만 또 이렇게까지 혼자만 보이면서 약세로 가는 경우는 예상을 못했었고요. 그리고 이 조정이 이번 주라도 끝내고 이제 돌아가면 다행인데 지수는 겨우 이 정도 조정이지만 여러분 보시면 아시죠? 예? 지수는 제가 겨우 이 정도라고 할게요. 어디 갔지? 이걸로 갑시다. 예. 오늘 이제 빠졌지만, 지수는 한 이 정도 조정인데, 예. 종목들 한번 보세요. 특히나 바이오부터 시작하죠. 아주 박살나 있는 종목들이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박살난 것들이 천지입니다. 지수만 겨우 지금 시간 조정하면서 버티는 거지, 종목들 보면요, 박살난 거 천지입니다. 최근에 금융주 올라오고요. 예, 그 다음에 철강 같은 거 올라오고요. 이런 몇 개 업종은 올라가 있습니다. 우수창고도 좀 올라가 있고요. 그죠? 예, 이런 업종은 올라 있어요. 올라 있는데, 나머지, 특히 뭐, 바이오니 뭐니 해가지고 아주, 그 전에 유망하던 종목들도 지금 박살이 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끝나고 올라가면은 아주 저가 매수이 다시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다행인데 안 그러면 뭐 더 애를 먹을 수도 있겠죠. 그 저는 시장이 이번에 뭐 얼마를 조정을 받건 추가를 조정을 받건 올해 다시 고점을 벗기면서 간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뭐 현금 가진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가격 조정이 왕창 왔다가 가기를 바랬는데 그게 안 돼서 지수 매매로 뭐 큰 수익을 노렸지만 그건 뭐 사실 안 되고 여기서도 이 난리를 치고 있고요. 예, 뭐 이 난리도 아니죠, 그죠? 근데 이렇게 된 데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삼성전자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는 지수 올라갈 때 도움을 못 준 대신에 하락에 대해서도 지금 옆으로 행보하면서 크게 안 빠집니다. 삼진에 안 빠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하이닉스 같은 거 더 올랐다가 조금 조정이고, 그죠? 그런 저런 것들이 지수를 좀 막아줬고요. 종목으로 들어가 보면 밑에 박살나 있는 거 천지입니다. 현물 매매하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월 상투 그러고, 그죠? 3월, 그런데 이 기간이 결국 그렇게 된 겁니다. 중간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또 올라간 종목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가 잘 되고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정거장, 그 다음 정거장으로 더 가야 되니까 저는 이번 주에 끝났으면 하는데 당장 뭐 어제 오늘 내일 사이에 장이 이래버리니까 예, 상당히 좀 뭐 깝깝한 면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지수율은 앞으로 추가적으로도 더 갈 가능성이 있는데 잠깐 일수가 걸리고 있고, 그 다음 비트코인 제가 지난번에 요 상투 26일 잡아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33일 왔잖아요. 또 올라갔죠. 지금 내일하고 사이에 40일 변화일이 옵니다. 그래서 통상 이런 경우라면 요 대조정 오기 쉽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신고가는 아니고 중간 파동이라서 혹시 이 분기점에서 올라가면 다행인데, 그러니까 분기점이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트코인 하시면 내일 모레 요 사이에 요 아주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꺾어지는지 연장이 되는지. 뭐 이것도 여기서 혼조만 보이면 이제 이다음 또 정거장을 이런 식으로 찾게 됩니다. 분기점을 찾아가게 됩니다. 예, 그 다음 요거 한번 볼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스물, 20일 걸렸네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아, 이건 아직 일수가 멀었구나. 이 대등은 아직 멀었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40이 기본 숫자가 여기 왔습니다. 이런 거는 한번 재미삼아서 한번 보십시오. 이 변화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 제가 앞에 한번 녹화를 했다가 지나가 버려서 좀 간추려 가지고 빨리 했고요. 나가기 전에 그냥 제가 주말에 찍었던 노루기 사진이나 잠깐 보여드리고 갈게요. 예, 봄 되면 매화나 그 다음에 복수초, 바람꽃, 변산 바람꽃, 너도 바람꽃, 이런 바람꽃하고 그 다음에 노루기, 이게 가장 먼저 핍니다. 야생화 중에서. 예, 이게 왜 노루기냐고 하냐 하면 이걸 원본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마무시하죠, 해상도가. 요렇게로 노루기처럼 생겼죠, 그죠? 꽃잎 자체도 요렇게 해가지고 노루기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털이 보송보송, 이 추운 데서 이렇게 피어나는 이 꽃들이 보면 솜털이 많아요. 굉장히 선명하죠. 이게 6100만 화소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노루기입니다. 노루기입니다. 엄동설원을 지나서 가장 먼저 꽃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네, 이것도 노루기고요. 네, 이 노루기 뒤태입니다. 아프로디테가 아니고 뒤태입니다. 뒤태. 뒷모습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노루기요. 솜털이 보송보송 나 있고요. 그리고 예, 이것도 이거는 낙엽 한 장인데 이렇게 크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꽃이 아주 작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보시는 게 이게 낙엽이에요. 예, 낙엽입니다. 우리 정씨도 이번 주가 지나면서 예, 이 분홍 노루기처럼 잘 피어나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